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건특강 37회를 촬영해 볼 텐데 각종 청구권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겁니다. 286번을 보시면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이 나오는데, 우리가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 청구권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판례다. 맞고,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이건 위헌 판단을 받았었죠. 3년, 그 다음에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틀린 지문이고. 3번인데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4번 우리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냐 이건데,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피해액 내에서 다른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조문상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1번이 되겠죠. 287번 네, 형사보상 청구권은 우리가 이제 그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잡혀져 있는 세월을 보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2번은 합헌 판례이죠.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맞고, 3번인데요. 아까 우리 봤었죠. 형사보상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 하도록 것은 너무 짧았다. 그래서 지금은 3년, 5년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4번인데 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 법원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88번 1번 형사보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가 꼭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국가배상이라고 하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거지만, 우리가 형사사법 경찰분들이나 검사나 아니면은 판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억울하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형사보상 청구권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인데 만약에 형사사법행위가 아예 고의 또는 과실이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도 여러분도 우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기소 중지나 기소 유예는 제외가 됩니다. 맞고, 4번 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틀리고, 5번인데 우리가 형사 피의자도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번인데 꼭 무죄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형식적으로는 무죄재판이 아니지만 면소나 공소 기각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2번인데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왔고요. 3번인데요. 한 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위 문제가 됐었을 때 하나는 무죄 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은 유죄 재판을 받았다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꼭 보상 청구를 전부를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고, 4번인데요.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그 돈을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보상금 액수를 빼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290번 한번 문제 볼게요. 네. 1번.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은 임의적 전치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바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번인데 우리가 국가배상법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없지만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3년, 그 다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헌법이 위배되지 않으니까 맞는 질문이고 3번인데 우리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이 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죠. 이것은 공권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여기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되게 넓은 개념이라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국한한다 이 부분도 들렸고 공무수탁사임도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도 들렸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죠. 291번인데 자, 위헌 키워드 한번 따보겠습니다. 신청인이 동의만 하면은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할 때 국가배상 청구권이니까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였죠. 그래서 틀린 판례인데 만약에 비교 판례로서 특수 임무 수행과 관련된 법에서 우리가 동의했을 때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비교 판례로 구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여러분 우리가 직무집행을 판단해야 되는데 행위자, 그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무집행 행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직무집행 행위로 판단이 되면은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건데 재산 침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4번인데요. 자, 우리가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냐 이건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집니다. 공무원 개인이. 하지만 여러분들 공무원이 경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하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경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인데 네, 기억 한번 보죠. 입법부가 법률로서 야 행정부 이거 만들어라 라고 위임을 했는데 행정부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손해는 국민만 보겠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해당해가지고 국가배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여러분들 법관이 재판할 때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법관이라는 것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법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약간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자기의 해석 권한을 통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주 고의로 아주 그르치게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은 국가배상 사유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의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났다고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일단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맞는 질문이고 리을인데요. 우리가 행정처분이 있어요. 항고소송 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소 판결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 일부러 일을 그르치려고 했었을까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노력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질문이고 그 다음에 미음인데 우리가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전투경찰 순경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경비교도대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상 공무원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두 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조금 키워서 생명이나 신체까지만 범죄 피해자 구조를 해주고 재산상 피해는 적용을 안 해주죠. 틀렸고 2번 피해자랑 가해자 사이에 즉 가족끼리 이런 관계가 있는 경우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상의 혼인관계 이런 사람들은 짜고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 범죄 피해자니까 돈 받아가 이렇게 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조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년간 여러분들 안에 받아가야 된다. 조문을 빨리빨리 알아야 되겠죠. 4번이 맞을 건데 4번 합헌 판례이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자, 1번인데 아까 이 판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 피해 한정하고 앞으로 좀 돈이 많이 여유가 됐으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긴 갈 건데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다? 입법 재량의 범위 아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형사부상 청구권은 관리 3년, 10년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인데요. 꼭 범죄를 직접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정의감의 진술이나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하다가 또 불현듯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지급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 신체 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돈을 여러분들 막 빚쟁이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양 2분의 1 상당하게 한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범죄 피해자라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나 압류를 절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문제일 건데 1번인데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상호보증.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해주면 우리나라도 너네 나라 사람한테 해주겠다. 이러한 상호보증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우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고의에 의한 범죄 피해만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실에 의한 피해는 우리가 범죄 피해자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인데 아까 우리가 봤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역 밖에서 행해진 범죄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준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은 3년, 10년이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예요. 제가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 나오게 되는데 사회권적 기본권이 이제 이 워크북 1분 것 특강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아마 제 생각에는 5번에서 6번 정도면은 그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